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갱년기 유산균으로 불리는 락토바실루스 YT1균에 대한 논문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장내 미생물이 여성 건강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여성의 내분비 시스템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장 건강과 호르몬이 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은 간에서 글루크로니데이션, 포화 반응을 통해서 디톡스, 독성을 좀 빼는 그런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수용성으로 돼서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설이 됩니다. 장내 배설이 될 때 장내 미생물 중에 베타글루크로니데이즈라는 효소가 분비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다시 장에서 에스트로겐을 지용성으로 바꿉니다. 즉, 글루코론산을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지용성으로 바뀌고 장에서 비활성 에스트로겐을 활성 형태로 바꾸면서 에스트로겐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을 에스트로볼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다 이러면 잠재적으로 신체의 기존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효소가 증가되면 에스트로겐의 재흡수가 증가돼서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너무 적으면 결핍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장에서 에스트로겐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내 미생물군을 에스트로볼룸, 에스트로겐과 마이크로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얘네들이 베타글루크로니데이즈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에스트로겐의 재흡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생리전 증후군, 여드름, 생리통이 심해지고 불안, 자극성, 에스트로겐 과잉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암, 그리고 성욕이 떨어진다든가 유방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장뇌축 또는 뇌장축, 위장관과 신경계 사이에 발생하는 양방향으로 생화학적 신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론이죠.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신호물질의 생성에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장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은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뇌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반응, 불안, 기억 능력, 우울감, 이런 시스템에도 관여한다고 하니까 장내 미생물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거나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설사나 변비가 오고 배가 아프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장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보면은 미관줄이 꽉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이 많고, 더불어 수면장애나 우울, 불안, 긴장감이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안, 자폐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같은 것도 장내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상적인 미생물 균형을 회복해서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장에서 쓰이고 일부가 뇌의 서포터로서 작동하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으면 행복감도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외에도 장신경계는 30개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세로토닌 외에 사람을 신나게 하는 도파민, 빠릿빠릿하게 해주는 아세틸콜린, 바로 카테콜라민들, 또 이완에 도움이 되는 감마 아미노부틸릭 애시드, 그리고 히스타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장의 연동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고, 이 중에 일부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갱년기 유산균, 우울, 감정 기복, 신경질 증가, 안면 홍조, 불면, 피로감 같은 것들이 개선되었다고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것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하나는 기존의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 장 속에서 나라는 숙주와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통 프로바이오틱스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외부에서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하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래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절대로 새로 들어오는 미생물과 먹거리를 공유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공급을 중단하고 2주 후가 되면 대변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다. 즉 생착에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낯선 외래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존에 토착화되어 있는 내 미생물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식이섬유입니다. 좀 거칠거칠한 야채들 많이 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게 나한테 맞는 제품인지는 먹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하고 합이 맞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즐겨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제가 있는데 너무 좋은데 단종이 되는 바람에 다른 걸로 바꿨더니 대번에 변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합이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잘 찾아서 드시면 장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병탐정 김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